나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가 된 젊은 사업가였다. 하지만 만성 피로를 가진 엄청난 뚱보로 몸무게가 140kg을 찍기 직전이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했지만 살은 도대체 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늘 정신이 몽롱했고 무언가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었다. 뚱보로도 모자라 바보까지 된다면 사랑하는 내일마저 포기해야 됐다.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드디어 내 몸을 해킹하기로 했다. 저명한 의학 박사와 생화학자, 영양사 등을 만나고 시간과 자산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나 스스로에게 적용해보며 진실을 파헤치는 데 앞장섰다. 그 과정에서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쓰기도 했고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테스트하는 데만도 몇억 원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강의 식사, 완전 무결한 식이요법을 찾아냈다. 그동안 나도 무수한 다이어트를 했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 고단백질 다이어트, 저지방 다이어트 등.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지속하지 못했었다. 이 최강의 식사를 찾아낸 후 나는 10년 넘게 50kg을 감량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예전처럼 공복감으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며 요요도 없고 식스팩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한편 생물학적 나이는 어려지고 면역력은 강해지고 IQ는 20이나 오른 상태로 나이는 40대지만 20대보다 한결 더 건강해지고 활력을 느끼고 있다. 다양한 기법을 활용해서 내 몸을 파헤쳐가다 보니 우리가 실제 먹는 음식이 생명활동과 두뇌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어떤 식품이 신체의 기능을 높여주고 어떤 식품이 망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염증과 독소,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장내 박테리아 등 수많은 요인이 복잡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 건강에 대한 수많은 잘못된 신화들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도 배우게 되었다. 대체 어떻게 버터를 더 많이 먹고 과일을 더 적게 먹으면서도 몸도 기분도 전에 없이 좋아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전해온 음식에 대한 대부분의 지식은 마케팅과 잘못된 정보와 공포심의 조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다이어트에 관한 수많은 잘못된 신화들.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노력 부족 탓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어릴 때부터 뚱보였던 나는 이 신화가 가장 큰 상처로 다가왔다. 장담컨대 뚱뚱한 사람은 자기가 뚱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늘 뼈저리게 느낀다. 게으르다니 당치도 않다. 매일매일 깨어있는 내내 음식을 향한 생물학적 욕구와 사투를 벌인 끝에 서서히 의지를 상실할 뿐이다. 문제는 이 의지력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오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믿는 성공의 비결은 어찌됐든 이를 악물고 의지력을 발휘하며 과식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내 연구에서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임이 밝혀졌다. 의지력은 매일 바닥날 수도 있고 단순히 이를 악문다고 해서 충전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음식에 관한 한 우리는 평생 다이어트 식품만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결국 언젠가는 또 안 좋은 식품을 계속 선택하게 되고 요요가 오고 다이어트는 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이 완전 무결한 다이어트는 매우 효과적이고 지속하기가 쉽다. 그 이유는 의지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의지력을 회복해주기 때문이다. 세포에 충분하고도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호르몬 수치의 균형을 맞춰주고 혼을 쏙 빼놓는 끈질긴 식욕과 사투하지 않게 하여 전에 없이 큰 에너지를 얻도록 도와준다. 기존의 칼로리를 제한하고 굶는 다이어트들의 문제점은 인간의 뇌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을 헤아리지 못했기에 늘 실패하는 것이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음식이 눈에 띄면은
우리의 생존의 뇌는 너는 지금 굶주려 있어. 생존이 위태롭다고. 당장 먹어치워. 이렇게 소리친다. 그러면 당신은 의지력을 쥐어짜며 자신을 나무란다. 그리고 이 패턴이 여러 번 계속되는 사이 선택 피로증이 몰려오고 의지력은 대개 곧 바닥나고 만다. 저지방, 저칼로리 식사를 하면 체내 인슐린이 분비되어 세포가 막 흡수된 당을 사용하므로 혈당이 내려간다. 그럼 사람의 생존의 뇌는 몸에 필요한 연료가 떨어진다 생각하여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음식을 먹어서 당을 높여달라고 졸라댄다.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결국 이성을 잃고 치킨이나 패스트푸드를 해치우고 만다. 결국 나는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음식을 이용해서 이 생물학적 뇌를 조종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혈당을 떨어뜨리면서도 생존에 관한 한 뇌가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음식과 방법들이다. 두 번째, 다이어트에 관한 잘못된 신화. 공복을 참으면 살을 뺄 수 있다. 과연 그럴까? 현실을 직시해보자. 배고픔에 시달리는 건 엄청난 시간 낭비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실수도 잦아진다. 의지력과 추진력도 떨어진다. 배가 고프면 일을 더 하기보다는 집에 돌아가서 일찍 쉬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생각해보자. 다이어트에 지쳐서 일찍 잠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다이어트를 할 때 배고픔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집중력이 떨어져서 할 일을 제쳐두느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은 좋게 몇 시간은 될 것이다. 하지만 최강의 식사, 이 완전 무결한 다이어트는 식욕을 제어해주는 호르몬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공복감 자체를 해킹한다. 공복감의 생화학은 체내에서 생성된 호르몬이 주도한다. 우리가 공복감으로 괴로워하는 이유는 잘못된 음식으로 그 호르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잘못된 음식을 먹었거나 올바른 음식을 부족하게 먹었을 뿐인 것이다. 하지만 이제 공복감 없이 포만감을 누리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잘못된 신화. 저지방 다이어트는 건강한 방식이다. 이 믿음은 태생부터 문제가 있다. 심장병이 포화지방의 원인이라는 그 연구는 의도적으로 데이터가 조작되었었고 그 이론의 과학적 증거는 전혀 없었다. 그 잘못된 믿음이 반세기도 넘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지방이라면 덮어놓고 거부하는 풍조가 널리 퍼졌다. 하지만 이젠 건강한 고지방식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매일 아침 그날 먹을 음식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뜰 수 있다.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는 생각은 정말 신화에 불과하다. 최강의 식사법 초기에 나는 매일 완전 무결한 다이어트 식단으로 4,000에서 4,500kcal를 섭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식단의 칼로리의 70%를 지방, 완전 무결한 지방으로 섭취한 것이다. 기존의 믿음대로라면 나는 한 달에 5kg은 쪄야 됐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내 몸 안의 용광로가 갑자기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머리가 맑아졌고 오래 잘 필요도 없었으며 복근까지 드러났다. 믿을 수가 없었다. 고백컨대 정말 많이 먹었다. 그런데도 기적처럼 납작해진 배를 거울 앞에 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인생이 참 아름답다고 느껴졌고 나는 실험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2년간 지속했다. 일을 하면서 남아도는 에너지로 이 완전 무결한 다이어트를 소개하는 블로그도 운영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나는 대형 IT 기업의 부사장에 올랐다. 정말 에너지가 넘쳐났던 것이었다. 칼로리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2년 후면 내가 270kg의 거구가 될 거라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 살은 빠졌고 근육은 늘었다. 나는 칼로리 계산 따위 집어치웠다.
칼로리 제한식은 엄청난 노력이 드는 데다가 비용도 많이 들었다. 이젠 그걸 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오래전에 그 잘못된 연구 탓에 지방의 평판은 나빠졌지만 올바른 종류의 지방은 건강에 좋고 생존에 정말 필수적이다. 좋은 지방은 깨끗이 연소되고 영양가는 높고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에너지원으로 몸과 두뇌의 성능을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건강한 지방은 인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인간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건강한 여성의 몸은 약 29%, 남성은 약 15%가 지방이다. 올바른 지방은 체중을 늘리지도 않고 건강상의 위험도 전혀 없다. 건강한 지방이 체내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고 유지해주면 체중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다. 최강의 식사를 완성하기 위해선 이 오래된 잘못된 믿음들을 깨뜨려야 한다. 식사의 가장 큰 목적은 두뇌와 신체에 연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다. 뇌가 하루 섭취 칼로리의 25%까지 소비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살을 빼려고 운동 시간을 늘리고 먹는 양을 줄이면 피로를 느끼고 의욕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생존의 뇌가 칼로리를 죄다 써버리니 인간의 뇌는 연료가 바닥나는 것이다.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몸의 생체 활동을 제어하려면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다.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적은 칼로리 섭취라는 철칙엔 아주 큰 구멍이 있다. 체중 증감을 결정하는 요인이 칼로리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로 소를 키울 때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공급하면 30%나 적은 칼로리만 공급해도 기존과 똑같이 살을 찌울 수 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칼로리가 아니라 그 질과 영양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몸에선 호르몬들이 올바르게 반응하고 돌아가며 지방 연소와 영양 흡수를 활성화하고 자연스럽게 공복감은 사라지고 몸은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다. 더 이상 칼로리, 그 단순한 수치에 얽매이지 말자. 우리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또 몇 가지의 잘못된 신화들. 과일이 정말 좋은지에 대한 믿음. 살을 빼기 위해선 매일 장시간 꼭 운동해야 한다는 믿음. 소금이 몸에 좋지 않다는 믿음. 또 커피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들. 이에 대해선 책에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다. 자, 그럼 이제 대체 어떤 음식들을 먹고 먹지 말아야 하는지 살펴보자. 첫 번째로 단백질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 유기농 목초를 먹인 고기는 곡물이나 일반 사료를 먹인 고기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독소가 적다. 또한 항산화 물질과 오메가3와 미량 무기질과 비타민이 훨씬 많다. 목초를 먹인 고기의 섭취는 결국 질병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고 체중을 감량하여 완전 무결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한 실험의 결과 목초를 먹인 소가 건강한 오메가3 지방산과 공액 리놀렉산 함량이 매우 높았다. 이 지방산들이 뇌 기능을 높여주고 체증을 줄이며 암에 걸릴 위험을 낮추어준다. 평생 목초를 먹였지만 도축되기 얼마 전 집중 비육으로 곡물을 먹이는 소도 있다. 그런 소들조차 유익한 지방산들이 다 파괴되어 고기의 질은 떨어졌다. 결국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될 수 없다. 소에게 정크푸드를 주면 소는 정크푸드가 될 뿐이다. 아시다시피 반추동물은 풀을 먹어야 한다.
어떤 기름을 먹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식물성 기름은 건강에 해롭다. 최강의 식사, 완전 무결 다이어트의 핵심은 지방이지만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가 중요하다. 가장 불안정하고 산화하기 쉬워서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은 다가 불포화 지방이란 것이다. 이것을 과다하게 먹으면 건강, 수명, 기량이 개선되기는커녕 암이나 신진대사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야 할 그런 지방은 사실상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이다. 이런 기름의 또 다른 문제는 제조 과정에서 유해한 용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작물에서 직접 기름을 추출하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용제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다. 하지만 목초를 먹인 동물의 지방이나 버터, 올리브유 같은 건강하고 완전 무결한 지방은 우리의 몸에 염증을 줄여준다. 기존의 위험천만한 식물성 기름은 몸에 해로울 정도로 많은 양의 오메가6 다가 불포화 지방을 공급한다. 우리 몸엔 분명 오메가6가 필요하지만 요즘의 식단엔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족할 일이 없다. 오메가6의 적정 섭취량은 오메가3의 4배 이하가 이상적이지만 현대인들은 대체로 20배에서 50배가량이나 많이 먹고 있다.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 몸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아주 유력한 요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기름들은 조리 중에는 물론 체내에서도 산화하고 이렇게 산화한 오메가6 지방산은 DNA에 손상을 입히고 심장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며 유방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쁜 점은 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산화한 오메가6는 뇌의 원활한 대사를 저해한다. 온몸의 염증을 늘리는 물질은 두뇌의 성능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탄수화물은 과연 먹지 말아야 할까? 탄수화물을 오랫동안 거의 먹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증상 중 하나는 극심한 안구건조증이다. 그리고 체내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 사실 그렇게까지 탄수화물을 줄일 필요는 없다. 오랜 기간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갑상선에 손상이 생길 수도 있다. 나도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했을 때 각종 갑상선 문제에 시달렸다. 탄수화물은 과다해서도 안 되지만 부족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엔 정말로 질 좋은 탄수화물이 널려 있다. 탄수화물이 걱정되면 찬밥을 먹으면 된다. 찬밥엔 저항성 녹말이 들어있는데 이건 녹말이라기보단 식이섬유나 프리바이오틱스처럼 작용한다. 이 녹말은 흥미롭게도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아서 섭취한 후에도 인슐린 수치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혈당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에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결장에 도달해서 결장 내의 유익균들은 이 저항성 녹말을 먹은 후에 소화하는 과정에서 또한 부티르산이라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한다. 이 부티르산은 버터에도 많이 들어있고 소화기관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버터가 완전 무결한 까닭은 이 부티르산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항성 녹말은 감자 녹말이나 신기하게도 찬밥과 옥수수 녹말, 녹색 바나나 등에 들어있다. 결론적으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말고 귀리나 현미 등 유익한 탄수화물 또는 이런 저항성 녹말 등을 섭취해보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그 효과는 다르니 여러 가지 식품들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사실 탄수화물은 밤에 먹는 게 좋다.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생성하려면 녹말과 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밤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상승한 혈당은 당신이 잠든 사이 뇌가 제 할 일을 하도록 도와준다.
적정량의 케톤을 생성하고 점액을 형성하는 원료를 제공하여 수면의 질을 극적으로 개선해준다. 이렇게 밤에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야말로 완전 무계란 다이어트의 키포인트다. 탄수화물은 가급적 저녁 식사나 그 직후로 제한한다. 채소와 함께 먹어주면 좋고 한 번에 30g 정도가 적당하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100에서 150g을 먹어준다. 정확한 양은 당신의 공복의 정도나 스트레스 수준, 원하는 감량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단백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머리가 멍해질 뿐이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잉 섭취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전환해 에너지를 얻기는 매우 힘들다. 이걸 효율적으로 가공하려면 간에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는 지방이나 포도당에서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지방, 무가당, 고단백의 식사를 한 직후에는 만족하더라도 나중에 단 음식이 당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수십 년간 고단백 다이어트는 당과 지방 섭취량이 적다는 이유로 건강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실상 적당한 양의 단백질과 충분한 양의 좋은 지방을 섭취하는 다이어트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루 칼로리의 20%를 수은 함량이 낮은 생선과 목초를 먹인 소고기나 양고기, 방목한 닭이 낳은 달걀, 콜라겐, 젤라틴, 깨끗한 유청 단백질 같은 이런 완전 무결한 단백질 원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체중 1kg당 단백질 섭취량을 0.7 내지 1.65g 범위에서 직접 시험해보자. 이 정도가 대략 하루 섭취 칼로리의 20% 정도에 해당한다. 자, 이제 과일에 대해서 살펴보자. 과일은 그럼 대체 어떤 점이 위험할까? 과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일의 당 성분이다. 과당은 체내의 지방을 늘리고 단백질이나 지방과 달리 먹고 나서도 식욕이 가라앉지를 않는다. 다른 당원처럼 만족감을 주지 않아서 어떤 당류보다도 과잉 섭취가 쉽다. 허리둘레에 안 좋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심장병이나 동맥 손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먼저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이는데 중성지방은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을 크게 높인다. 또한 콜라겐과 결합해서 최종 당 산화물을 만드는데 이건 노화를 촉진해서 주름을 생기게 하고 동맥 또한 늙게 한다. 또한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몸에 손상을 입히며 과당이 소화관으로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가장 먼저 먹고 번식하게 된다. 또한 체내의 요산이 지나치게 많아져 신장결석을 유발하고 결국 통풍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통풍의 주 원인은 육류라기보다 어쩌면 과일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은 섭취량이 과다했을 때이다. 그럼 하루에 섭취할 과일의 적절한 양은 대체 어느 정도일까? 나는 과당 섭취를 하루 최대 25g으로 제한하고 있다. 과일로 치면 큼직한 사과 2개 정도에 해당되는 양이다. 과일을 하루에 몇 개씩이나 먹던 시절, 그 많은 지방 덩어리가 좀처럼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이유를 나는 나중에야 깨달았다. 과당 섭취를 줄이면 허리가 가늘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던 식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럼 커피는 대체 어떨까? 커피에 대한 연구는 왔다 갔다 해서 몸에 좋다는 보고와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늘 공존한다. 하지만 이유는 단순하다. 나쁜 커피는 몸에 해롭고 좋은 커피는 몸에 이롭다. 과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할 때 커피의 종류조차 구별하지 않고 가공법이나 원두 산지 등의 조건도 통제하지 않는다. 사실 커피는 곰팡이 독소만 없다면 슈퍼푸드에 가깝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스턴트 제품은 곰팡이 독소가 매우 많다. 커피는 집중력과 기억력, 기량을 높여주고 뇌졸중과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낮춰주는 슈퍼푸드이다.
또한 체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내 유익균들을 먹여 살리는 폴리페놀을 대량으로 공급해준다. 레드와인과 초콜릿의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커피에 훨씬 많이 들어있다. 또한 하루에 4잔 이상 커피를 마신 남성은 전립선암의 재발 위험이 59%가 낮아진다. 발열성이 높아서 체지방 감소를 촉진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엠토르라는 체내 물질을 억제해서 근육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다. 나아가서 항암 치료에까지 연구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커피에 몸에 좋은 지방을 혼합하면 정말로 경이로운 음료가 탄생한다. 허기와 식욕을 몰아내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뇌를 밝혀주며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며 집중력과 활력을 높여준다. 이것이 내가 개발한 최강의 식사, 그 완전 무결한 다이어트의 핵심을 이루는 음료인 방탄커피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커피의 질이다. 곰팡이 독소에 노출되지 않는 커피를 찾는 게 여러분의 임무다. 원두의 보관 환경과 유통 과정, 로스팅의 여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채소는 아무리 먹어도 나쁘지 않다는 것.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대한 진실. 유전자 조작식품. 대부분의 유제품.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정말 매일 해야 되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에 담겨 있다. 이제 피해야 될 음식들과 먹어야 될 음식들이 정해졌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구성해보자. 아침의 시작은 질 좋은 커피에 목초 버터를 넣은 방탄커피로 시작한다. 건강한 지방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커피는 뇌기능과 지방 연소를 최대화시켜준다. 공복감 없이 오전 시간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 그리고 하루의 식단은 전체 칼로리의 섭취 비율은 건강한 지방으로 50에서 70%, 단백질과 채소는 각각 20% 정도, 과일이나 녹말은 5%를 준수한다. 과일과 녹말은 저녁 시간 기준으로 1에서 2인분으로 제한한다. 단백질 섭취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최소한으로 10에서 25g 정도로 제한해준다. 방탄커피로 아침을 완전 무결하게 해결한 후엔 완전 무결한 점심 메뉴에는 어떤 게 있을까? 가령 훈제 연어와 아보카도, 또는 녹색 채소를 곁들인 완전 무결한 달걀 요리, 저녁은 으깬 감자나 채소를 곁들인 통삼겹살 오븐구이, 또 채소를 곁들인 소고기 오븐구이, 또는 돼지 목살찜과 채소, 생선구이와 채소도 괜찮다. 어떤 식이든 비율에 따라 여러분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정보는 모두 갖춰졌다. 최소 2주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보자. 끝까지 완수한 당신은 체중이 줄어듦과 동시에 에너지의 수준과 집중력, 기량이 높아졌음을 확연히 느낄 것이다. 그렇게 2주를 성공적으로 보냈다면 즉시 밖에 나가서 먹고 싶었던 위험천만한 요리를 배불리 먹어보자. 중국 요리든 뭐든 말이다. 그럼 아마 바로 여러분은 느낄 것이다. 몸 상태와 외모, 기량이 또 어떻게 차이가 금방 나타나는지. 위험천만한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몸은 둔해지고 나른해지고 붓고 주위는 산만해지고 방금 먹었는데도 당분이 또 맹렬하게 당기고. 그랬다. 사실 우리가 완전 무결해지기 전엔 우린 줄곧 그래왔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제 여러분은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건 의지력으로 다이어트와 싸우는 사람들의 휴식일 뿐이다. 이 최강의 식사에는 의지력이 그렇게 필요 없다.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린 쉽게 그것을 이룰 수 있다. 최소한 2주 동안 실천한 사람은 분명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상쾌함을 느낄 테고 새로운 인생의 기준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택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당신은 멋진 몸과 높은 기량을 과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힘과 탁월한 회복력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느낌을 잊어버렸거나 경험조차 해본 일도 없다. 이것은 그저 하늘이 준 선물이다. 에너지와 체력이 놀랄 만큼 높아졌으니 이제 당신은 시간을 가치 있게 써야 할 의무가 있다. 새롭게 발견한 힘을 소파에 앉아 낭비하거나 넋을 잃고 자기 몸매를 바라보느라 낭비하지는 말자. 더 의미 있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기 바란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비만과 무기력에서 해방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 누구도 나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나는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내가 직접 해봤기에 여러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여러분은 먹는 음식을 바꾸겠지만 이 음식은 수단일 뿐이다. 목적은 여러분이 더 창조적인 예술가, 더 유능한 교사,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